네, 반갑습니다. 예, 10분 명리. 오늘 주제는 정화일관과 정관정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 만드는 이유는 제가 그 앞전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 날 실시간 방송하면서 정화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해봤죠. 그래서, 어, 실시간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실시간 하면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좀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10분 명의에서는 간단하게 그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해 드리고, 그리고 그 타이핑을 해서 제가 또 제 블로그에 글을 약간 올려놨습니다. 약간 전체 오늘 하는 거에 대한 정리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 영상을 보는 게 조금 뭐 생각을 좀 할 게 있다 이런 분은 그거를 다운받아서 글하고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또 보고 답글도 드리고 또 생각도 같이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제일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정관정인이 왔다고 하면 정화일관들한테는 정관정인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관운이 왔고 문서운이 와서 또 뭐 학업이나 이런 거, 인성의 취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원활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신수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 영상을 저도 앉아 모니터링 몇 개 이렇게 좀 중요한 우리 저 유튜버 강의하시는 분들 영상을 몇 개 참고로 하고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다들 잘 하시기는 하는데 일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게 조금 보충이 되면 더 정활관들이 조금 더 운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미 수요일 날 실시간 할 때 이미 다 언급한 부분인데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자, 우리가 정하고 임수가 이런 관계로 하고 또 정하고 인목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합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또 요거는 정인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이 관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 오행의 상대적 관계를 이루는 정관과 정인이라는 명목으로 정화가 임수를 어,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관운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정의를 통해서 다른 간지도 같이 겸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은 상대적 관계에 있는 이 정관정인에서 개수의 입장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개수는 관을 세울 때 이 무를 세우죠, 그죠? 예, 정관이라는 것은 무토입니다. 그리고 같이 왔다는 정인으로 치면 무신이 가장 상대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정화의 정관정인의 상대적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상대적 관계에서 똑같이 정관이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이것도 정관, 이것도 정인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달게 되죠. 그런데 정임을 하는 관계와 그 다음에 무게가 하는 관계에서 일간에 해당하는 정화일간, 개수일간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관을 받아들이는 것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정화일관들이 이민년이 왔을 때 그 관과 인을 받아들이는 자세 혹은 영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임합이라 하는 것에서 정화가 받아들이는 이 임수의 에너지는 상당히 정화의 열을 갖다가 많이 필요합니다. 임수는 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앞에 해가 신축년이라는 신금을 통해서 임수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죠? 이렇게 왔습니다. 작년, 뭐, 아직까지 신축년은 다 안 갔지만, 신축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신금이 변화하여서 임수가 됐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신금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금은 그러면 갑자기 사라지고 임수가 나왔겠습니까? 간지는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래 오행으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금이 임수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금이 소멸하고 임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임수만 쳐다보면서 이 관의 관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 그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관계를 생각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게합도 그러면 동일하겠죠. 일종의 그 관계성에는 동일한데 여기서는 개수는 무토의 관계에서 무토의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 무토가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열성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수라는 것은 목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기 때문에 그 열기를 무토에서 이루어내는 무토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토가 받아서 있는, 왜냐하면 천간으로의 무토의 그 위치는 갑을병정 다음에 오는 이 무의 작용이죠. 그죠? 요 작용을 통해서 무토라는 게 원래 작용을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기 때문에 화와 어울려서 이렇게 이끌어 온 거죠. 그죠? 화를 이루어서 화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덮어서 이루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무토 작용을 통해서 개수가 수기를 점차 화로 올려내려는 그 동작, 화기를 받아서 목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이 목이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의 그 작용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임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화가 열성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정화의 그 열성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그 정화를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화의 오성은 염상에서 이거 태우는 것이거든요. 물질을 변화하게 하고 화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작용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수요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성을 끌어들여서 모두 이렇게 모으는 작용 속에서 자기가 원래 가지는 고유의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임수에게 그 에너지를 주는 과정에서 임수가 그거를 무한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정화의 그 열성을 무한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화는 임수가 가지는 그 같이 왔던 거죠. 앞전에 같이 신금으로부터 온 임수가 같이 이렇게 따라온 임수가 그죠. 신금을 데리고 온 요 모양에서 화기들이 여기에 몰입이 되어서 이루어낼 때 임수가 그것을 이끌어서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임수는 자동으로 정화가 금과 함께 오는 것을 임수가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지지로 들어가면 나중에 술토가 그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술 중에 신정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용을 술토가 함으로 해서 신금이 그 화기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역할에 그 지장 간의 그 모양이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무토들은 훨씬 더 수기를 갖다 이루어내는 단계로 가기가 수월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지지로부터는 작용하겠죠. 술토가 이제 강제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화기를 없애고 술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천간도 동일하게
신금 다음에 임수를 둠으로써 신금이 열기를 모아서 오는 그 과정을 임수가 결국 이루어지면서 당겨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임합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정화는 상당히 많은 그 열성을 이제 그 임수로부터 요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통변을 하는 관계로 요 관계의 합의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느냐. 수요일 그 영상을 보시면 다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 날 실시간 영상을 보시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임합을 통해서 임수가 정화의 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임수는 어쨌든 다음 단계로 가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정화가 그걸 해주거든요. 그게 개수로 가는 단계가 되겠죠. 그죠? 임수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 개수로 가는 거니까. 임수의 목적은 사실은 자기가 완전하게 변화해서 다음 오행으로 가는 것이, 간목으로 가는 것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반대,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열성을 통하고 개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는 거죠. 통하여서 가는 겁니다. 개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임수가.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 정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또 토의 작용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개수로 가려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연히 임수는 금을 포함하고서 가기 때문에 무엇에 정화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금을 가지고서 있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거나 직업의 모양을 구하는 자는, 그죠? 정임합을 하여 거기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금을 얻겠죠. 그죠? 목을 얻는 게 아니고 금을 얻는 겁니다. 정이 임수에 통해서 금을 취득하는 과정, 금에 이제 매몰되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금을 취하는 모양으로 정임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운이 오는데 그 관성에 통해서 내가 정화가 원래 재화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금을 좋아하거든요. 그거에 관계를 맺게 되더라. 이런 관계로서 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화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화가 오래 관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자리, 책임을 맡는 자리 등으로 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단순하게 그냥 관운이 왔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지를 하는 거죠. 정화가. 그래서 직장을 구하거나 이럴 때도 우선순위는 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얼마나, 돈을 얼마나 주느냐 이 말이죠. 그죠? 돈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적인 일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거기에는 재물에 대한 것이 이미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수가 정인으로서 이렇게 자리하죠. 근데 이 임수에 대한 것을 한번, 죄송합니다. 인목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인이라는 글자는 앞의 글자는 축이었습니다. 신축년의 축. 이렇게 왔죠. 그죠? 인목으로 왔어요. 이때는 정화가 축에는 인묘가 되었거든요. 그죠? 정화의 열이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죠. 이는 목생화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는 계절은 절대 목이란 정화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의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봄에 인이인데 정화가 활활 타오르는 열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목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삭이 안 되죠. 그죠? 삭이 끝에 탁 타버리죠. 그죠? 불은 왼 위에서 타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마른다고 비유를 하면 보통 끝부터 색깔이 누렇게가 싹 타죠. 그죠?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목을 보는 그 정화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오롯하게 그 화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목은 정화를 사지로 넣죠. 그죠? 예. 정화의 작용을, 원래 그 정화 고유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함. 이게 사지거든요. 다르게 해야 돼. 마치 죽은 듯 하게 하여야 함. 그렇게 해야 인중의 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변에 붙여봅시다. 이민년이 왔을 때 정화일간에 인성을 쓰는 용도를, 그래서 목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제약과 조건이 따름을 뜻하고, 문서 등은 원래의 목적과 다소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문서, 완벽한 구조 속에서만 내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정인이 정한테는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 나에게는 많은 나의 노력 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할 때 이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됐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수요일 우리 실시간 할 때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간도 똑같습니다. 아까 개수 잠시 했지만 개수가 인목을 보는 거하고 정화가 인목을 보는 거하고 개수가 무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 신금을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같은 사지거든요. 그죠? 같은 사지거든요. 신금이라는 거는 개수는 신금을 갖다가 훼손시키기가 쉬워요. 신이라는 글자를 하지만 이거는 신금은 개수를 갖다가 희생자적인 위치는 되거든. 동일하게 이 인목과 정화 관계, 그다음 신금과 개수에는 다 희생자적인 위치는 되지만 이게 동작을 할 때는 개수가 신금을 본다는 거는 거기에서 굉장히 집착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신금이 그거를 이렇게 떨어지게 잘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정화하고 인목의 관계는 다르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붙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음양이 결국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관계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의 모양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목은, 정화라는 것은 인목의 그 목기를 태워나가는 것이 원래는 인중의 갑이라는 그 갑목, 그 기상을 태워가는 것이 원래 정화가 해야 되는 고유의 자기작용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목의 형질이 변경되어서 금으로 혁신되기 때문에 정화가 목이라는 존재를 훼손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희생시켜 나가야 되죠. 그죠?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혁신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을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인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목이라는 그 계절적 글자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화가 태울 정도의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닙니다. 왜냐? 거기에는 수기를 많이 머금고 겨울로부터 온 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희생되느냐 이럴 때는 정화가 그걸 활용을 잘하는 경우는 지지에 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인호수를 하거나 혹은 인사신인, 인신충 등을 통해서 정화가 그걸 활용하게 될 경우에만 목기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목은 절대 정화를 위해서 희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취득하는 분, 공부를 하는 분, 인성의 덕을 보려고 하는 분, 이런 등등은 이 민년이 들어온다고 이거를 목을 그대로 정화가 활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불이 안 붙어서 눈이 매울 수 있습니다. 젖은 장작을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성이 내가 활용할 정도가 되어서 나의 목적에 맞게 목을 사용할 수 있나라는 것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약간 저번 시간에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했고, 제가 간단하게 타이핑을 쳤습니다.
쳐서 제 블로그에다가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다운 받으시든지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명리 요 정도로 딱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20분이 되어 가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